좀 시리어스한 케이스입니다. 이 진지바의 레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발치를 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다리게 되면 진지바 레벨이 완전히 리버스 스마일이 돼버리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강구 메인플란트 수술방 23번째 라이브 서저리 프리뷰입니다. 이번 케이스는요, 상당히 좀 시리어스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4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전신 건강은 비교적 좋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치주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상악 전치부가 흔들린다는 것을 주소로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치아가 벌써 미싱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소로 오셨습니다. 30번 때도 보면 몰라가 아주 좋지 않으시죠. 이분도 이쪽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임플란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상악 전치부 그리고 10번 때 구치부를 회복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우리 한국 정서상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곳을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원에서 보시다시피 진지바의 레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다리게 되면 진지바 레벨이 완전히 리버스 스마일이 돼버리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한 수술로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스마일 라인, 진지바 에스테틱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라이브 서지 케이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구치부도 사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뉴마티제이션 되어 있고요. 14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본이 얇아서 이걸 보철까지 흐름이 어떻게 잡힐 건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지요. CT 상태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라테랄 윈도우를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위에 보시다시피 아테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피해서 라테랄 윈도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전치부도 보면 한쪽은 22번 쪽은 비교적 폭이 있지만 12번 쪽은 상당히 골폭이 얇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지바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키면서 또 수술과 함께 또 보철, 전치부는 또 이미디어트 템포라이제이션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이리게이션. 자, 큐브입니다. 큐브에서. 송곳니가 튼튼하게 남아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찜질방 라인을 어디까지 유지를 시킬까요? 이 찜질방 라인이 완전히 하려면 또 베스트빅이 움직여야 되겠죠? 베스트빅이 움직인다는 것은 유리에 별로 또다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베스트빅이 움직이면 실수는 하고 이 안에 꺼져 있는 부분, 인프라마토리 디스가 있는 부분에 원 매트릭스 컨트롤이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 부분 혹시 하시다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시선은 링걸 쪽으로 해서 이 소켓 옆에 있는 그라듀션 티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라듀션 티슈 제거하지 않고요. 이렇게 라벨 플레이를 붙였습니다.
드라이빙 사이즈 22번만 좀 높이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라디아тор을 내려가고요. 오케이. 그러면 22번의 라디아tor 이 부분도 숫자가 발치됐으니까 다시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룸매트리스 준비해 주시고요. 플라스틱 스플래시 간장 들어갑니다. 그랬다 주시고요. 다시 라디알 쪽으로 22번에 라디알 쪽그 디프레션이 좀 있어요. 드릴링 하겠습니다. 알이 드릴링 하는데요. 실질상으로 봤을 때는 3.2 코아에 496 15mm 드릴링 하면 되겠죠. 미디어 파드로 딱 팔라타를 붙여서 하는데 훨씬 더 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딱 팔라타를 붙여서 옆에 월이 물에 바꾸죠. 이 정도 됐어요. 월에 따라서 드릴링을 넓어지면 되겠죠. 이거는 본이 좋은데 22번은 런데이스가 좀 약합니다. 박스한테 길이가 헷갈려가지고 두 번째 라인의 탑까지가 15mm. 실제 탑은 여기다 콘트라스트에 보이시는 건데 이렇게 모드를
이게 3.1이면 상황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게이트는 3.9까지 가야 됩니다. 약간의 페니트레이션 생겼죠. 이제 3.9 페니트레이션 생겼는데 filtration. Okay. 과에 4.0 그리고 랭스는 9 커프는 6 3.2 496 돼 있어요. 보통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경이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뒷팩을 회복시키려고 시리아를 했겠죠. 그래서 커프가 있으니까. 그래서는 순서로 들어갔고요. 커프만 남아있습니다. 엑스텐션 좋습니다. 네, 다음에 순서 엘리베이터. 순서 실행자. 최대한 볼라타일 쪽으로 붙여주고 볼라타일 요래 맞게 20분은 가별본 흡수될 것 생각해서 같은 모델이
걸러내는 너무 커. 베이직을 좀 하겠습니다. 전치부 컨토가 중요하니까 컨토를 여기까지 더 있어야겠습니다. 다 해주세요. 다 해줘요. 둘셋 불기임 자꾸 되면 흘러내리니까 거절 한 번 딱 띄워도 이게 딱 빠지도록 하고 목적에 여기 이쪽에 컨트롤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이쪽 닦아요. 여기 좀. 여기도 조금 좁게가 있겠고. 여기도. 네, 내가 자를게요. 여기도. 여기도. 네, 사실은 2015 높이까지 다 올리면 좋긴 한데, 많이 올리면, 베스트벨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 베스트벨이 많이 움직이면 나중에 또, 거꾸로, 세션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을 메운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잡아줄래요? 네. 가운데 하나 설치하고. 지금 어떤 냄새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법적이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실수하겠습니다. 이거 이 거저 보이죠? 이 거저 때문에 여기 블리딩이 더 많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게 잘수 있죠. 그렇지. 약간의 레벨이 부족하다. 이 안에 있는 가해진 티슈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때, 이 티슈가 없다면,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티슈가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볼까요? 조금 뺐고, 조금만 더 할게요. 글로벌 7번으로 바꿔야겠어.
질러볼까요? 바꿔줄래요? 질러. 체크 하나 더 주세요. 암지는 거의 다 돼갑니다. 염증이 많았는데 염증도 잘 컨트롤이 됐고 또 잇몸이 많이 꺼져 있었는데요. 잇몸도 상당히 많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아물고 나면 모양이 예쁘게 될 겁니다.
수술진하고 비교하면 모양이 진짜 나이스해졌죠? 구멍도 괜찮고. 지금은 한 번만 더 할게요. 입증이 많았지만 이제는 위치 할수도 좋아졌고 제목도 좋아졌습니다. 지부 템포에 준비되어 있지만 대명리시에 지부 수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부 시작하겠습니다. 포셉 다시 주네요. 지부 포셉. 잠깐만. 다물어 보십시오. 앙 씹어 보십시오. 아. 8번 밑에. 8번 발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밑에. 이게 닿으면 조금만 맞춰서 그만 빼줄 수 있습니다. 그만 빼줍니다. 봤어요? 죽어주세요. 네. 같이 놓고 파이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물어 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6번 아시고 발치돼야 돼서 네, 없습니다. 4, 5, 6, 7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좀 8번인데요. 8번도 발치를 다물어 보실까요?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큐레 좀 주시고요. 사이언스 플로우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약간요? 네, 추가 맞춰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버티컬 지어놔야겠습니다. 사이너스 라테랄입니다. 리프렉터? 슈퍼드 리프렉터라고 하죠. 한 이야기. 개떡다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떡다이 리프렉터라고도 하지만. 자, 이제 좀 담으실까요? 조금만. 네, 좋습니다. 그대로. 가바이드 4번 라운드바입니다. 슬로우하고 가까이 스피드 이 하이스피드에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가락을 터치 힘으로 이걸 조절하셔야 됩니다. 해발로 스피드를 조절하려고 하면 속도에 좀 된다거든요. 맥시멈으로 돌리면서 조금만 뒤로 갖고 와서 맥시멈으로 스피드를 돌리면서 터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쉽게 컨트롤이 됩니다. 여기로 가만히 이 아트리가 있거든요. 이 아트리를 스트레스 관리면 너무 레지스터 내려올 것 같아서 그대로 신경 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석션 밑에 계속 떼고 있어줘야 돼요. 석션 밑에 밀어. 조금 더 담으셔도 됩니다. 이거 뜯어요. 이쪽으로 하면 뭐 쉽게 갈 수 있는데 앞쪽으로 갈 때 가장 많이 스프레션 내는 것은 두려워니까 그래서 먼저 주시면 찝이 찝이 닿지 않으면 찝이 봉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그러면 이제 안티리 월이 넓혀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런저, 큰 런저 좀 주시나요? 원 일렉이라 해서 조금만 다듬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고 섭티션 없애버리십시오. 삭죠? 이쪽으로 높이는 부족했지만 넓이는 아주 좋습니다.
먼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좌우리치 무슨 말씀인가? .1에 12개, 4.4에 12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로그래프트 메가우스 알로그래프트 하겠습니다. 조금 담으십시오. 이제 다시 담으시면 또 편안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대로 이제 베이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컨덴서 앞쪽부터 채워넣죠. 이쪽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리프렉션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넣고 빠지고 주세요. 이 정도면 10mm가 되겠죠. 앞쪽부터 이렇게 다져서 넣고 주세요.
빠지고. 더 있어야 됩니다. 빠지고. 베이스가 넓어서 공구역들 많이 들어가요. 전체를 어느 정도 다 채워줬고요. 고침으로. 정도 주세요.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살짝 스펀지가 눌리는 정도. 자,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 포지션마다 자, 제2대문지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좋고요. 16분, 15분. 하고 이쪽 뒤로 클랩 좀 더 제끼. 오케이, 자, 그리고4.1 블루 다이아몬드 4.1 곱하기 10. 금사에 10. 3.9까지 델링 했거든요. 리미닝 본이 한 1mm 밖에 안 되죠. 크기
36, 36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원래 치아가 있었던 곳은 소프트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치아가 있었던 14번 그리고 17번은 원스테이지로 할게요. 14번, 17번은 5에 7, 그 다음에 뒤에는 7에 7 힐링 주시고요. 가운데 두 개는 일단은 프라이머리 크로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직은 잘 됐지만 여기다가 원스테이지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17번은 원래 있던 보온이 조금 있어가지고 고질이 아주 잘 잡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시겠지. 그쪽을 잡았어요. 앞쪽으로 약간만 당겨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어. 여기 윈도우는 아까 따는 오토 트랜스폼 그리고 프레스트에 있던 이레귤러리티를 했던 오토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충분히 여기 될 거예요. 좋겠어. 네. 7번, 8번은 나중에 원체에 들어갈 때쯤.
여기가 총경적 있는 것 같아, 밑에. 밑에가? 예. 밑에가? 예. 아래쪽에?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위에 봉합해놓고 또 봐드릴게요. 소저로 하실래요? 소재로요? 네. 지금은 뒤쪽으로
없어도 안 될까요? 고생하십니다. 됐습니다. 살라인 코드 다시 한번. 오케이. 됐습니다. 전투 클리프 한번 프리미엄 쉘 한번 볼까요? 쉘만 잠깐 볼래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요거는 다음으로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아시고요? 아니요. 됐고요. 이거는 내가 잠깐만 이거 다듬어 줄 테니까 그냥 스캔해 주세요. 스캔 하든지 릴라인을 하든지 좀 이따 합시다. 일단 문제 하게 스캐닝 좀 해주시고.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이 좀 길어서 아마 좀 지루하셨죠? 좀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테마가 사실 두 개였죠. 전치부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 그리고 구치부 사이너스 케이스였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치부 11번, 21번 임플란트 시의 젊은 환자분이면 보통 싱글 두 개로 제작하고 파필러가 없거나 질환이 없으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 같으면 스플린팅으로 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건 싱글로 하셔도 되고
뭐 또 브릿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자연치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보면 싱글로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컨투어를 잡거나 하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필라 같은 것은 보철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싱글이거나 또 브릿지이거나 뭐 이렇다고 해서 이게 파필라가 더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시브 포라멘의 너버 커팅 후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나요? 하셨는데요. 대개는 없습니다. 이게 커팅이 좀 이렇게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된 경우에 그러니까 깨끗하게 커팅이 되지 않고 막 이렇게 뭉개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 너브 뉴로마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크게 보고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본이 아주 없을 경우에는 이 인사이시브 포라멘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보온과 멤브레인 종류를 알려주세요.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온은 전치부에서는 본 매트릭스 1 이거는 컨투어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온이 상당히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보온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그냥 보온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컨투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매트릭스 1 BCP 신세틱입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O6 플러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어떤 콜라겐 멤브레인도 뭐 관계는 없긴 하지만 아마 O6 플러스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매니플레이션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또 뭐 접히거나 이래도 관계없고 또 뭐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를 쓰지 않아도 되고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이 다르긴 하지만 뭐 수술에 있어서는 편한 것이 일단 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구치부에 들어가면요, 이 사이너스 안에는 저희가 대개는 알로그래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오스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사이너스 안에는 사실 어떤 홈그래프트를 써도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완전하게 자기 본으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본이 좋겠죠. 물론 볼륨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목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이너스 안에서는 볼륨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드릴링 RPM과 토크 문의드립니다. 식립시 토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토크가 높으면 핸드피스 고장이 잘 나는 걸로 아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드릴링은 제가 늘 하듯이 1000rpm 30뉴턴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토크는 역시 50뉴턴으로 인서션 토크는 50뉴턴으로 임플란트 모터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뉴턴으로 사용하시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핸드피스 고장 저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피스 고장이라는 것이 사용상에서의 하이토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는 블러드라든지 이물질이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풀어서 완전하게 내부까지 청소하는 것이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버칼 플랩에 붙어 있는 육아 조직, 그 염증 조직은 잘라내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심한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그 주변에 그라니션 티슈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을 과연 꼭 제거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유지해도 되느냐? 제거한다는 목적은 우리가 GBR을 할 때, 보온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것을 조직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다 제거했습니다. 물론 티슈 사이드에 박테리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티슈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딜레이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RE 임플란트를 만들면서는 제가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팔라탈 쪽으로 인시전 넣고 그 그라듀션 티슈를 라비알 쪽으로 플랩에 붙여놓으면 볼륨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꼭 본그래프트에 의한 게 아니더라도 이 소프티슈의 두께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또 하이트도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그냥 티슈 볼륨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아마 저처럼 그냥 유지시키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멤브레인 홀딩 슈처 대신에 버티컬 매트리스 슈처만으로도 충분한가요? 하셨습니다. 네, 여기 멤브레인 홀딩 슈처라는 것이 멤브레인의 성질에 따라 다르겠죠. 멤브레인이 얼마나 뻣뻣하냐, 그리고 두꺼우냐에 따라서 홀딩 슈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얼마나 미끌거리느냐, 바깥에 있는 플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뭐 전치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치부는 지금 볼륨을 만드는 거지 이게 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토리제이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사용하는 O6 플러스 같으면 뭐 더욱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홀딩 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O6 플러스의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요. 접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겨지면 사실 뭐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넣다 보면 잘 안 펴지고 이렇게 구겨지는 두 겹으로 막 접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폴리돌이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슈트할 때 보통 멤브레인이 블러드에 담겨지면 접히거나 달려오거나 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멤브레인을 매니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핀셋을 막 붙어 따라오고 뭐 이렇게 놓으면 다시 들려 올려지고 그러긴 한데 뭐 이것은 약간의 스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처럼 리하이드레이션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그냥 아예 뻣뻣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포지션 시키고 나면 블러드에 의해서 리하이드레이션 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셀라인에다가 이렇게 리하이드레이션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크 멤브레인 골 이식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크는 뭐 그냥 5.0 또는 4.0 나일론, 블루 나일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시부 같으면 좀 아무래도 좀 입술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5.0를 많이 쓰려고 하고요. 멤브레인 O6 플러스 골 이식제는 BCP 메가 본 매트릭스 1입니다. 그다음에 박정건 선생님, 2차 수술 언제 하고 그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차 수술은 이렇게 트레드 파트가 사실 키였죠. 트레드 파트가 디누데이션 없이 전부 다 뼛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 2차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로딩을 그러니까 템포리제이션을 들어가는 기준은요. 저 같으면 6주를 넘지는 않습니다. 소프티슈 힐링이 또 하나의 키팩터가 되긴 하겠지만 대개는 6주, 4주에서 6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전치부 같이 로딩이 세지 않은 곳이라면 거의 이미디어트 템포리제이션 하죠. 그 상악 같으면 상악 구치부에 2개는 원스테이지로 하고 2개는 지금 썸머지를 시키는데요. 그렇게 아주 얇은 본이 남아있다. 사이너스에 남아있다. 그리고 사이너스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대개는 한 3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세컨 스테이지를 하고 보철을 하게 됩니다.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역시 본 딥백의 크기, 그리고 소프티쉬의 상황, 그리고 사용하는 본 그래프트의 종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제가 하는 수술 쭉 보셔서 알겠지만, 오토제너스 본 많이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알로그래프트 많이 쓰고 신세틱 요즘 더 많이 특히 아리와 함께 많이 쓰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티슈 힐링만 기다리고 나면 3개월 정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보호는 그 사이에 벌써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악 전치부 몇 주 후에 스티치 하나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저는 일주일이죠. 근데 전치부는 아무래도 좀 텐전이 좀 있거나 또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열흘 또는 2주 정도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실크가 조금 더 소프트한 게 좋겠죠. 그래서 5.0를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2주가 넘진 않는데요. 일주일보다는 2주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안정성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골 이식 후에 코팩을 사용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팩은 사실 힐링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컨비니언스죠. 그냥 환자분이 실크라든지 이런 데에서 걸리적거리지 않고 또 혀나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운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프로텍션 해주는 거지 이걸 쓴다고 해서 힐링이 더 빨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이물질이 저류가 돼가지고 조금 더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거의 코펙은 아주 뭐 그래프트를 한 경우 도너 사이트에 쓰지 에만 쓰지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상악동 수술 칼드웰 럭을 해가지고 상악동 측벽이 상실된 경우에 측방 상악동 근황술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짚어주세요. 이게 디펙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케이스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칼드웰 럭을 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라테랄 월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라테랄 월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쪽에 뮤코자가 사이너스 뮤코자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어링 될 염려는 없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플랩을 하시고 그 다이섹션을 해놔야 이만큼 큰 구멍이 뚫려 있을 거니까 다이섹션을 하시고 그 밑에 필요한 만큼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되게 목표로 하는 본 그래프트는 뭐 10mm 이내일 거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밀어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본 그래프트 하시고 똑같이 바깥에는 멤브레인 차단막 다 써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플랩을 열 때가 중요한데요. 칼드웰럭 하고 나면 사이너스 뮤코자와 버칼 뮤코자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플랩 리프렉션 하듯이 잡아 당기면 어느 쪽이 티어링이 되거나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CT에서 확인하시고 어느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블레이드로 다이섹션 하는 것이 다이섹션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 안쪽은 밀어 올리고 본그래프트 하시고 바깥에 멤브레인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션 운드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한 4, 5개월 정도 두시면 충분히 본이 잘 될 겁니다. 물론 머티리얼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라테랄 시 토러스가 있거나 저렇게 윈도우 떼어낸 것을 본 크러쉬로 갈아서 이중골과 섞어서 넣어보는 시도를 하는데요. 의견을 듣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오토지는 스폰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활용할 수 있는 오토지는 스폰이 있다면 당연히 활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뗀 것을 라테랄 윈도우를 커버하는데 윈도우에 이렇게 떼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커버해도 되지만 어떨 때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라테랄 쪽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아주 훌륭한 멤브레인 대신 대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치부에 만약 합성골 대신에 이전골을 한다면 수술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전골도 뭐 괜찮습니다. 볼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파티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치부는 해놓으면 그 소프티쉬의 두께가 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비쳐 보이긴 하는데 이전골을 쓰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뾰족뾰족하거든요. 확대시켜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파티클이 잇몸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해서 저는 퍼포먼스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전골 대신에 합성골 쪽으로 이렇게 시프트를 했습니다만은 이전골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이전골을 써야 된다면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슈처도 똑같이 할 거고 똑같이 할 겁니다. 뒤에 가서 약간의 그런 안 좋은 점이 좀 있었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질문인데요. 보철 시 어떤 연결 방식을 사용합니까? 스멘 타입입니까? 네, 지금 알이 이렇게 각도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라비알 보온의 각도와 크라운의 각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스멘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어버트먼트의 셀렉션에 따라서 스크류 타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패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적 라테랄 시 상악동염 생길 가능성이 더 높거나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발적 라테랄도 일반적인 라테랄 케이스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수술하나요? 네, 발치하고 바로 라테랄 윈도를 한다. 한데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건 결국은 그라뉴레이션 티슈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고 그 인펙션 소스를 소켓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디그라뉴레이션 할 때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이것을 내가 원 스테이지 할 건지 투 스테이지 할 건지도 또 하나의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티슈가 잘 이렇게 당겨올 수 있도록 아주 샤프한 크레스는 이렇게 쳐버립니다. 런저로 보셨죠? 런저를 이렇게 쳐서 약간의 리즈 스무싱 시키고 또 소프티슈 공간도 약간 더 만들어주면 봉합도 쉬워지고 힐링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은
그라뉴레이션을 확실하게 제거하자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치부와 구치부를 동시에 진행해서 큰 수직 절개가 2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견치 매지알에 1개만 그어서 양쪽으로 벌리거나 혹은 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견치 surface incision으로 전치로부터 구치부까지 한 번에 플랩을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 훨씬 맞는 이야기긴 한데요.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랩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결국은 수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플랩을 크게 열어놓으면 훨씬 좋죠. 수술하는 양도 버티컬 이션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좋긴 하지만 전치부 하는데 시간 그리고 구치부 하는데 또 시간인데 온도가 열려있는 시간이 얼마큼 기냐 이것이 조금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브리딩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2개의 수술을 나눠서 풀마우스로 한다면 당연히 한꺼번에 열고 가겠지만 이게 부분 나눠 수술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버티컬 넣고 슈츠하고 또 바티컬 넣고 들어가는 것이 블리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장님처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윈도우로 골리식 시 술자께서 본을 넣고 다치는 기구는 윈도우 골리식 전용 기구인가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그냥 컨덴서입니다. 그냥 컨덴서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기구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말감 컨덴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냥 한 번 꺾였다면 이것은 이렇게 한 번 더 꺾인 것이 있는데요. 그냥 뭐 특별한 기구는 아닙니다. 어떤 기구든지 간에 본을 약간 컨덴세이션 할 수 있고 특히 사이너스 안에서 본이 어느 정도 다져졌는지 너무 많이 다져져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손으로 이렇게 핑거 프레셔로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상악동에 사용한 이식제는 동종골 FDB인가요? DFDB인가요? 네, FDB입니다. DFDB는 예전에는 그렇죠. 그 이론, 그러니까 BMP가 더 쉽게 릴리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죠. 차라리 FDB, 그러니까 non-demineralized 돼 있어서 저희는 뭐죠? 칼슘 포스페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FDB를 사용하고 있고요. DFDB는 거의 요즘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론이 있었죠. 그런 결국은 이식제가 알로그래프트가 흡수되고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대개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나타나서 본을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데 흡수시키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더 빨리 본을 만들자 하는 것이 DFDB의 논리였거든요. 이론적인 근거였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FDB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악동 아테리 위치를 어떻게 피하신 건지요? 일단 CT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아테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굳이 억지로 굉장히 피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 그냥 열고 들어갑니다. 나는 그냥 사이너스 베이스로부터 붙여서 이렇게 위에 아테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CT에서 보고 또 임상에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터져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약간의 브리딩이 좀 되다가 보면 금방 또 멎어지니까요. 너무 이걸 피하려고 어렵게 수술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브리딩 포인트를. 상악 전치부에 사용한 고래의 종류, 상품명이 궁금합니다. 본 매트릭스 1입니다. 그리고 BCP입니다. 그리고 상악동 고리식의 이전골이나 합성골 사용에 대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골보다는 합성골보다는 다 됩니다. 근데 다 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바이옵시를 해보면 바이오스 같은 거 사용했을 때 본이 거의 잘 안 돼 있거든요. 거의 80% 이상의 공간이 그냥 바이오스 파티클에 의해서 아큐파이 되어 있고요. 합성골도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알로그래프트가 저는 훨씬 더 지금까지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변두리 다듬는 사이너스 윈도우 변두리 다듬는 기구는 어떤 기구인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이거 캐리슨 론저라고 합니다.
캐리슨 논저인데요. 사이언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따야 될, 윈도를 형성해야 될 위치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장 사이언스 읽어보면 가장 얇은 부분을 저는 먼저 땁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언스 특히 안티리어 월 쪽으로 그냥 오다 보면 잘못하면 티어링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운 곳, 이렇게 약간 까맣게 비쳐 보이는 그 부분은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따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디테치하면서 안티리어 월에 이를 때까지 캐리슨 론저로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갑니다. 굉장히 빠르고도 또 프레딕티블 하죠. 그다음에 상악동 월 그라인딩과 월 오프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아마 이게 월을 어떻게 여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뭐 저는 뭐 되게 2번 내는 4번 라운드버거 쓰고요. 그리고 월을 오프하는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 위를 밀어 올리느냐, 그러면 또는 다 떼내느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단어를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흔히 옛날 다툼이 하던 것처럼 이렇게 라테럴 월을 밀어 올려서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뗄 수 있으면 떼내고 다시 윈도를 막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본그래프트 또는 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윈도를 오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란더버 4 사이즈 쓰시는데 더 작은 건 어떤지요? 너무 작으면요. 물론 스케일입니다. 너무 작으면 퍼포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큰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너무 작은 걸 쓰시면 그냥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이 스피드를 쓰시거나 또 로우 스피드를 쓰시는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것보다는 약간 큰 라운드 볼을 쓰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좀 긴 수술이 돼서 오후 진료라든지 점심시간에 대해서 또 방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진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